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행사를 했는데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형금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특허권을 만약 갖고 있는데 특허권을 행사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다 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받은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런 경우에 특허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행사를 했는데 그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응 방안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특허권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기술 창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라면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걸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대웅제약이 이제 어떤 제약에 관련된 특허가 갖고 있었겠죠. 뭐 제형 특허라고 해서 만든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자기가 특허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비스 제약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뭐 안국약품 뭐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특허 어떤 제품이 자기 대웅제약 자기네 특허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특허권 막 침해 소송을 한다든지 막 경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다. 불공정 행위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게 대웅제약 내에서도 자기네 특허권이 그런 안국제약 등의 그런 제품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문건을 어떻게 우연찮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내부 고발이 있었는지 뭐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전제하에 침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제약업계에서 그런 행위, 그런 특허권을 가지고 막무도 안에 일종의 이제 권리남용이죠. 권리남용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제재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렇다면, 자, 그런 어떤 사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특허권자 분들이, 자, 솔직히 특허권 침해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침해 경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결론적으로 만약에 침해 경고를 했는데,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솔직히 반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겠지만, 또 원래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 침해도 아닌데 왜 경고를 해서 사용도 못하게 하고 어떤 실시를 못하게 했느냐라고 해서 영업방해로 더 반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허권자들이 위축되겠죠. 이거 어떡하지? 침해가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괜히 했다가 그런 것도 상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면 특허권 경고했다가 만약에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영업방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저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뭐 심하면 이제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자, 그러면 이럴 때 그럼 특허권자는 그냥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판단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러나 이제 뭐 그냥 그걸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면 500원이면 아니고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권 침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침해 주장을 하기도 없고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고를 해서 제품이 좀 간단하거나 특허권 내용이 좀 간단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한 내용의 경우 뭐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 성분이라든지 뭐 제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도 복잡한데 그거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특허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침해 소송을 하면 뭐 1, 2천만 원, 뭐 여러 가지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변리사도 끼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전에 특허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침해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권리범용의 심판을 청구를 해서 권리범용의 심판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게 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되게 특유의 제도이기도 한데요. 권리범용의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권 그런 뭐 침해가 불분명한 경우 너무 그냥 속으로 사귀시거나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특허권,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에 관련된 권리범용의 심판이 있다. 요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어떤 특허권자가 너무 괴롭혀요. 자꾸 침해라고 그러고. 근데 아무리 봐도 참 침해를 좀 자기네가 그냥 어떤 특허권 침해라고 하는데 확인할 뭐 그냥 막 가만히 그냥 뭐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침해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권리범용의 심판을 청구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사용자나 실시자가 내가 어떤 저 특허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소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기 위한 제도, 권리범용의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 그런 특허권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허권에 관련돼서 뭐 권리범용 심판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